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봐주는 조건으로 딸에게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이 제안 언뜻 들으면 참 달콤합니다. 빠듯한 노후 자금의 보탬이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매일 함께하며 맞벌이하는 자식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200만 원의 대가가 망가지는 내 몸과 건강, 사라져버린 내 인생, 그리고 세상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의절 직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황혼 육아 힘들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손주 돌봄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년을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 처절한 현실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함정,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6세 박순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남편과 받는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 살아가던 분이셨죠. 대기업 다니는 딸이 첫 아이를 낳고 복직하며 엄마, 내가 월 200 드릴게. 우리 오 좀 봐줘. 엄마밖에 없어. 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라며 반대했지만 박순애 씨는 딸의 힘든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경제적 여유도 생길 거란 생각에 결국 수락합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포동포동한 손주가 방긋 웃을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녹는 것 같았죠. 딸에게 역시 엄마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함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그래, 내리사랑이라더니 내가 이 나이에 딸내미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지만 기쁨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9시간 아이를 안고 업고를 반복하며 허리와 무릎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손자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퇴행이 시작된 노년의 관절은 금세 망가집니다. 남편은 거봐, 내가 무리하지 말랬지 라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등산,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0만 원은 이제 고마운 용돈이 아닌 당연한 월급처럼 여겨집니다. 딸은 퇴근 후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 이유식에 간하면 안 돼. 낮잠 너무 재우면 밤에 안 자. 라며 사사건건 양육 방식에 개입합니다. 박순애 씨는 나는 돈 받는 보모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옆집 순이 할머니는 딸이 주말마다 보약 지어주고 고맙다고 싹싹하다는데 내 딸은 왜 저럴까?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는 양육관이 충돌할 때와 손주 육아를 당연시할 때 가장 큰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에 남편의 불만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서운하고 힘들 거면 당장 그만둬. 당신 몸 축내면서 그 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집안일까지 다 해야겠어? 남편의 원망 섞인 말에 박순애 씨는 당신이 내 마음을 뭘 알아? 라며 소리치고 부부 사이 대화는 단절됩니다. 결국 3년 차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매달 받는 200만 원은 고스란히 병원비와 약값, 물리치료비로 사라집니다. 딸에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자 딸은 엄마까지 왜 그래? 그럼 난 당장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 라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황혼 육아 3년의 끝에 남은 것은 병든 몸, 냉랭해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연락마저 끊긴 딸이었습니다. 박순애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비극이 과연 욕심 많은 할머니와 이기적인 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 일간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을 지적합니다. 자녀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에 퇴근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조부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꼬박 12시간 넘게 아이에게 묶여있는 셈입니다. 결국 자녀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고용주의 마음을, 조부모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가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돈이 끼어들면서 고마움은 의무로 변질되고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소통의 부재와 역할의 혼란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의 절반 이상, 무려 54%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도 문제, 받지 않아도 헌신을 강요당하는 딜레마. 이것이 바로 지금 황혼 육아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기 손녀를 돌보기 시작한 68세 이혜정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몇 가지 현실적인 규칙을 정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황혼 육아 협약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째, 총 돌봄 시간 상한선과 명확한 인계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루 최대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늦어도 저녁 7시 30분까지는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만약 야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최소 2시간 전에는 반드시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 용돈 2만 원을 추가로 드린다. 이 규칙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집 양육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꼭 지켜줬으면 하는 핵심 원칙, 예를 들어 수면 교육이나 이유식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고 이혜정 씨는 그 가이드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소한 부분은 할머니의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했죠. 셋째, 감사 표현은 돈이 아닌 존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월 100만 원으로 합의했지만 이걸 월급이 아닌 감사 용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황혼 육아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첫째, 내 몸은 준비되었나? 가장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으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었다면 솔직하게 자녀에게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고 풀타임 육아는 어렵겠다고 선을 그으세요. 대신 주 2에서 3회 파트타임이나 등 하원 도우미처럼 체력적으로 가능한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내 삶의 마지노선은 어디인가? 포기해야 할 나의 시간과 활동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 보십시오. 만약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달에 평일 이틀은 내가 쉬는 날 부부 동반 모임은 꼭 참석해야 한다. 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를 자녀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존중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나? 돈 때문인지,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인지, 손주가 예뻐서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복잡하다면 자녀와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하세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월급이 아닌 감사 용돈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내 아버지 용돈도 줘야 하니 꼭 필요하다. 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간과 건강이라는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몇 푼으로 그 희생을 다 치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한 손주를 키웁니다. 황혼 육아는 가족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